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아주려고 할 때 아이가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코를 막은 적이 있나요? 혹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내가 양치를 덜 깨끗이 했나?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칫솔질을 더 세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이를 잘 닦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냄새가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 몸, 특히 뇌와 심장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장이 안 좋아서 냄새가 난다거나 혀 클리너를 쓰면 된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는 모두 배제했습니다. 대신 2023년과 2024년에 발표된 최신 노년내과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과 그 해결책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노인 냄새라는 슬픈 단어도 있죠. 하지만 이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들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던져드리고 시작할게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특정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총 3단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첫째, 왜 60대가 넘어서면 갑자기 입냄새가 지독해지는지 그 숨겨진 생물학적 원인을 밝히고, 둘째, 그 냄새가 가리키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입냄새 제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지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보통 입냄새가 나면 속이 안 좋은가? 위장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위장 문제로 인한 입냄새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식도에는 괄약근이라는 아주 강력한 근육이 있어서 트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위장의 냄새가 입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인은 어디일까요? 90% 이상은 바로 입안, 그 중에서도 혀의 뒤쪽 뿌리 부분과 목구멍 편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시니어에게서 나는 냄새는 젊은 사람들의 입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냄새가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한 냄새라면 시니어의 입냄새는 계란 썩은 내 혹은 오래된 하수구 냄새와 비슷한 휘발성 황화합물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입안이 서서히 산토가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입속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크게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으로 나뉩니다. 건강할 때는 침이 콸콸 나오면서 입안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산소를 싫어하는 나쁜 세균들이 숨을 곳이 없죠.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침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화 자체로도 줄어들지만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관절약 등 드시는 약물들이 침샘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속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됩니다. 이때를 틈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녀석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지독한 황가스를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시니어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혀를 닦아도 금방 냄새가 다시 나는 이유는 입안 환경 자체가 이 세균들이 살기 좋은 무산소 지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칫솔질의 문제가 아니라 입속 생태계의 변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냄새가 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이 혐기성 세균들 중 대장격인 푸소박테리움과 진지발리스라는 균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치해학계와 뇌과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이 잇몸의 미세한 혈관을 뚫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착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뇌와 심장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 조직을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입속에 있어야 할 진지발리스 균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균이 뇌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더 빨리 쌓이게 만듭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냄새가 심해진다는 것은 지금 뇌가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에 이 세균들이 달라붙으면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 심근경색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입냄새를 잡는 것이 곧 치매 예방이고 심장병 예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에 가글을 쓰면 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입안을 일시적으로 소독해주지만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입안의 수분을 함께 뺏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30분 뒤에는 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너무 강력한 살균제는 우리 입속에 좋은 유익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유익균이 사라지면 곰팡이균인 칸디다가 번식해서 혀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구강 칸디다층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균이 아니라 관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혐기성 세균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늘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논문으로 검증된 3가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후비로 청소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입냄새의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후군입니다. 나이가 들면 코 점막도 위축되어 콧물이 끈적해지고 이것이 목 뒤로 넘어가 편도 주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세균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아무리 이를 닦아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냄새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식염수 코세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와 코세척기를 이용해 한쪽 코로 식염수를 넣고 반대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엔 무섭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냄새의 50%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 뒤에 붙어있던 끈적한 단백질 덩어리들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코세척이 너무 힘들다면 따뜻한 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뒤로 젖혀 아 소리를 내며 목구멍 깊숙이 가글하는 딥가글을 수시로 해주세요. 포인트는 일반 가글보다 훨씬 깊게 목젖이 울릴 정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혀 근육 펌프 운동입니다. 침은 우리 몸이 만드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침만 잘 나와도 입냄새 세균은 활동을 못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침샘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침샘을 강제로 자극해서 열어주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 끝으로 잇몸의 바깥쪽 면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생각보다 혀뿌리가 뻐근하실 겁니다. 바로 그 뻐근함이 침샘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운동의 정식 명칭은 회전설 운동인데 실제 일본의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의 구강 건조증 치료를 위해 매일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TV를 보시면서 혹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수시로 혀를 굴려주세요.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침이 고이면 삼키지 마시고 입안 구석구석을 헹구듯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이 천연 효소 가득한 침이 세균막을 씻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입속 유산균의 활용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 드시는 분들은 많지만 구강 유산균은 생소하실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 전용 유산균인 웨이셀라 사이베리아나 특정 락토바실러스 균주를 섭취했을 때 입냄새를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의 활동이 현저히 억제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양치를 깨끗이 하고 구강 유산균 하나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든 사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파티를 벌이는 그 시간에 유산균이 보초를 서며 나쁜 세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텁텁함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구강유산균을 따로 사기 부담스럽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한 숟가락 입에 머금고 혀로 잇몸을 마사지한 뒤 헹궈내는 것도 민간요법으로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식습관에서 딱 하나만 고치자면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시는 물은 금방 소변으로 배출되어 입안을 적시는 시간이 짧습니다. 시니어의 수분 섭취는 흡수가 목적이 아니라 적심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30초 정도 가글하듯이 굴린 다음 조금씩 넘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마우스 워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나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입을 더 마르게 하니 둥글레차나 보리차 같은 구수한 곡물차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매실차는 구연산이 풍부해서 침샘을 자극하는 데 탁월합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매실차 한 잔 어떠신가요?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60대 이후의 입냄새는 단순한 에티켓 문제가 아닙니다. 침이 마르고 산소가 부족해진 입속 환경에서 자라난 세균들이 내뿜는 독가스이자 치매와 심장병을 경고하는 우리 몸의 신호등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목 뒤 찌꺼기를 씻어내는 식염수 코세척이나 딥가글. 둘째, 잠자고 있는 침샘을 깨우는 혀 회전 운동. 셋째, 밤새 우리 입속을 지켜줄 구강 유산균 습관.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2주 안에 손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손주가 다가올 때 숨을 참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썩은 고기 냄새처럼 지독하고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비인후과나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편도결석이나 식도개실 같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맑고 건강한 숨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입속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해야 우리의 노년이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향기로운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빠지는 근육, 걷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